시작합니다. 네, 아버님.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이 수능 영어에는 이제 빨리 읽기가 관건이라는 거 설명 잘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중등 영어 학습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기간에 보는 거고요. 내신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 중등 영어에서 기초 체력을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 체력과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의 기술을 저희가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속도, 그래서 쉐도잉 읽기, 지문 읽기를 해서 컴퓨터로 저희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 수능 영상 저희가 이제 리스닝과 스피킹, 라이팅의 모든 과목이 중등에서도 다 골고루 배분되어서 들어가져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스토리 문장, 짧은 글 포함해서 저희가 있고요. 중등 과정에서 짧은 글 포함해서 이제 긴 글까지 풀앱해서 순차적으로 영역별로 되게끔 시스템이 삼성영어 그 본사에서 만들어진 교육팀에서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목표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1등급, 즉 90점 이상을 확보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변의 고등학교의 고1 성적 분포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A가 아까는 뭐 40% 가까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 20%에서 25% 일반적인 학교가 보면 이렇습니다. 네, 강남 상구를 포함해서 저희 송파구도 요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요 A에 대해 해당하는 20%가 등급으로 따지면은 어머님 아무리 잘해도 그냥 3등급이에요. 그리고 아차 싶으면은 4등급이에요. 가장 많은 분포가 학생들의 분포가 4, 5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잘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정말 열심히 되고 잘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온다 하면 다 요 3, 4등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근 저희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드리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이제 현황인데요. 일반고에 가는 학생이 거의 한 80% 수준이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자율고 해서 꾸준히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뭐 서울예고, 특성화고인 디자인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한 명씩 꾸준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는 이제 학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여자학교 같은 경우는 잠실 여자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가고요. 남자들은 이제 계명고등학교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순차적으로 가락고등학교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 이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사고도 한 명 한둘씩 다 꾸준히 있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요 잠실여고와 요 계명고와 요 가락고의 입결이랑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잠실여고의 졸업 진로를 보시면 전체 학생 수에서 한 50% 가까이가 4년제 대학교를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8%, 거의 28% 가깝죠. 요거 합하면 거의 한 70%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자, 입결을 보시면은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가 거의 비슷하죠. 반반이라는 거. 보시면 학생 수가 거의 아까 한 250명 내외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합격생들의 수를 보시면 한 58명. 되게 많아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중고 합격생과 재수생 또는 지방 캠퍼스를 포함한 학생 수입니다. 어머니께서 시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보시면 학교별로 보시면 모든 학생들 다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 실제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대략 여기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여기 다 합격하고요. 연고대 합격한 학생들은 다 합격해요, 어머님. 그래서 한 반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많으면 60%, 70%,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여기가 좀 정시 학생들이 지금 많죠.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고등학교. 아까 잠실여고가 한 70% 정도 수준이었어요. 전문대까지 합하면. 대명고는 54%, 전문대 10% 해서 한 65%니까 이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제 입결을 보시면은 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고3 학생이 282명 중에서 작년 입결 결과 87명. 아까 그 150 몇 명, 150 몇 명에 비하면 이제 한 반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실제 학생 수는 이거보다 반 정도가 50명 정도 내외. 그러면은 280명에서 50명 내외니까 25% 정도 수준이 4년대 플러스 정대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이 학교는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여기가 이제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로 성적으로 가서 가는 학생이 아니라 학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학종이나 이제 상위권 학생의 몇 명에 해서 이 수시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가락고등학교. 대학교가 4년대가 36%, 전문대 포함해서 한 60% 정도니까 그리고 전문대 비율이 굉장히 많죠. 네, 진학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시면 매년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이 학교가 사실 서울대가 꾸준히 한 명씩 있고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포함해서 요거는 이제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수시로 서울 소재대학교가 60명, 아까 한 158명 잠실여고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 외 4년제 대학교 다 포함해서도 이제 139명인데 전문대 포함인데 실제로 등록 인원이 68명이에요. 요 139에서의 실제로 등록 인원이 중고학생 재수생 빼고 68명이니까 비율 대충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교가 36명, 68명 중에 36명이고 그 외에 4년제 대학교가 32명 이렇게 인원이 됩니다. 요 수시 비율은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에 기타에 이렇게 한 38%, 33%, 33%, 기타에 한 30%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 게 혹시 보이시죠? 물론 저희들의 목표는 요 안에 들어가서 인서울을 하는 게 당연히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방학 특강 다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언니. 근데 보시면 이렇게 33%가 기타에 있는데 과연 이 기타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해외는 해외라고 나와요. 해외 정도 나와요. 대학교 아니까 가까운 대학. 물론 여기서도 그러니까 합격을 했지만 재수한 학생도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재수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6개 다 합격이 안 됐으니까 재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죠. 이 기타 학생이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어머니 오늘 해보셔야지 돼요. 정말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어느 고등학교인지 잘 안 보실 때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에 입결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보시면 뭐 홍익대, 성균관대, 연대 쭉 해서 한 25등까지는 뭐 홍대, 숙대, 아주대까지 다 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이 학생 여기에 정원은 한 200 정도 됩니다. 200명. 60명, 67에 368, 100,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중에서 50명이 거의 인서울에서 약간 경기권까지 이렇게 잘 갔죠. 3년대. 과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건축학부, 사회학부, 뭐 실내 건축, 목조 디자인, 뭐 멀티미디어학과 이런 과가 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카톨릭대, 서경대, 대진대, 수원대, 경기권 이렇게 갔고요. 경기권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총 이렇게 요 정도 학생이 지방에 있는 약간 그런 학교, 어느 학교에 입결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 디자인인가요? 서울 대진 디자인.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 선물하지. 네, 보시면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가락구나 또는 뭐 무당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입결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를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샘플로 이런 진로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이가 요 30% 안에 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진로를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목표를 고등학교의 졸업의 목표를 이 대학교 진학의 목표를 둔다면 나머지 30%의 학생들은
실패한 학생이 되버리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요 30%의 학생이 지연적 될 수 있지만 실패한 고등학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진로 진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사회 구성원이 나중에 이제 언젠간 되더라도 영어라는 게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아이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영어 학원을 보내신 줄 저는 압니다, 어머니.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들 진로를 정해주시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시절에 정말 중요한 이 중학교 시절에 방학 특강으로 이제 공부도 시키고 이제 뭐 사탕 가탕 다 시키겠지만 진로 탐구를 꼭 해주시라는 거. 중학교 시절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민생활시 중학교 하면 되게 아직도 어리고 생각이 없죠. 사실 생각이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보가 많고요. 아이들이 아는 것 생각보다 아이들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말고도 이런 정보의 접근성은 아이들이 훨씬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방학 기간 동안 진지하게 진로 부분을 고민을 해서 탐색해 주신다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동안 내가 8등급 9등급을 맞더라도 희망을 갖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고요. 졸업을 한 후에도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서 그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러한 이 모든 학생들이 사회생활 나왔을 때 이 영어가 하나의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삼성영어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말하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쓰기 그런 능력을 전혀 키우도록 하는 게 교육 철학이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 있죠. 이거는 어머님 주관식입니다. 절대평가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변하실 분.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교육을 줄이려고. 또 다릅니다. 시험 위주의 그 영어 공부를 그만하기 위해서. 시험 위주. 근데 시험은 보잖아요. 문제는 스킬만 영어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스킬만 많이 돼요. 시험 위주의 또 실사용을 높이려고 과다하게 굳이 100점 맞으려고 하지 않고 실사용 능력을 너무 그러니까 시험 위주로만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술형 그러니까 문법보다는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이제 그 절대평가된 이유는요. 모두 다 맞습니다. 저는 이 영어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누구보다도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내가 사용 능력을 키워서 어떤 일정 사용 능력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꼭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 정책상 언어를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만 갖춰지면 절대평가로 해서 지금 매겨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지금 제2외국어인 중국어나 다른 것도 2024년부터는 같은 방향으로 절대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험만 보면 되는 식으로 패스하잖아요.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는데 요거는 이제 수능 접수 인원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가 거의 한 46만 명에서 지금 35만 명 기하급 수적으로 줄었죠. 거의 10만 명이 11만 명이 줄었어요. 물론 이 사실을 보면 어머님들께서는 내가 아이가 대학교 가기는 쉽겠구나. 네, 맞습니다. 대학교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교는 누구나 다 가고 싶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지금 재수생 인원의 비율을 보세요. 24%, 거의 25%죠. 줄지 않아요. 이 비율.
그래서 총 학생 수가 이제 4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상위권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한 몇 프로가 될까요? 이번엔 선물을 주세요. 숫자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어머니께 자몇 프로 여기 이건 지금 이 중에서 전국에는 대학교 말고요. 인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의 학생 수는 요 인원의 46만 명의 몇 프로에 해당될까요? 네. 4%. 또 5%? 5%. 여기요. 10%. 네, 답 나왔습니다. 3%.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자, 요거는 참고로 전체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고요. 30만 명이니까 뭐 우리가 지금 46만 명 중에 어딘가에는 갈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전국에. 자, 48만 명. 거의 11%? 누가 10% 말씀하셨죠? 네, 여기 선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울, 인서울의 15개 대학교는 44만 8천 명, 거의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수도권 20개 대학까지 합해도 이제 한 20% 정도, 한 25% 정도 많으면 그런 수준의 학생이니까 전국 학생 수 기준으로 내 아이가 상위 10% 안에 들어야 인서울 15개 대학이고요. 25%나 25% 안에 들어야 수도권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삼성영어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어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다른 학습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기본 학습량 외에 학생별 개별 역량에 따라서 사실 선생님들이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선생님들은 학습의 조력자로서 저희가 개별 상담을 매월 하거든요.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학습량을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학습 태도로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며 학습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학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즐겁게 와야 돼요. 처음에 학생을 학원을 선정할 때는 어머님들께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보고 일단은 오십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꾸준히 끝까지 다니는 것은 결국 아이와 담임 선생님 간의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는 일단 면학 분위기를 할 때 이제 특히 과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학원에서 학습이 80%, 과제가 20% 수준으로 해서 학원에서 집중적인 학습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야 될 과제를 저희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가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제가 부담이 없지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거 잘 구분하세요. 과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습 위주의 과제이고 단어 학습 정도의 저희가 아이들이 학습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다니려면 결국은 담임 선생님과 코드가 맞고 담임 선생님과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저희는 학생과 담임 선생님 간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의 매니저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수 1대1 학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사춘기 고민이 많을 시기에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그리고 학생과 담임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슬럼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월 교재 선정에 있어서 제가 모든 학원생들의 레벨을 직접 제가 체크를 해서 코업 담임 선생님과 코업해서 저희가 이제 교재 선정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중2부터는 내신이 들어가죠. 하지만 중1도 학교에서 시험은 안 보지만 내신을 합니다. 평가를 다 하고 ABC도 다 평가를 하고요. 중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제로 일단 단원평가 같은 경우 과제로 내주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2부터는 내신 기간
시간에 학교 진도에 맞춰서 평소에는 과제로 문법 같은 걸 챙기고 문법과 어휘 같은 거를 미리미리 암기하기 저희가 시키고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학년별로 간편성을 해서 내신 대비에 들어가고 있고 주말에도 직전이라는 이제 주말 공강까지 해서 아이들의 시험에 차질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상담하신 어머님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해누리 중학교 이제 중간고사를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아이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번부터 쭉 23번 문제가 뭐 회화에서 나왔는지 본문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문법은 어법인지 내용 연구인지 제가 분석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 문제들이 몇 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머니 보실 수 있으세요. 중2고 제가 이제 다 본 거 이제 중3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로 다 드렸는데요. 이 어법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어머니. 아까 긴 지문을 빨리 읽으라고 그랬죠. 한 문장 한 문장이 눈에 잘 들어와야지 돼요. 중학교 때 기초 체력으로는 한 문장 한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게 학교에서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어법 문제를 내는데 보시면은 어법 문제도 이렇게 상되는 문제들은 다 어법 문제예요. 내용 연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읽고 실수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어법과 이 어휘에서는 항상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아이들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별 학업 성취도인데 제가 2019년도 거를 보여드렸어요. 작년 거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셔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보통 저희가 A가 한 중2는 30% 정도 나오고요. 3학년은 한 20% 정도 나옵니다. 요게 30%가 지금 A인데 아까 그 등급 보셨죠? 4등급이에요. A 90점 맞아도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설명 잘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중등 영어 학습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기간에 보는 거고요. 내신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 중등 영어에서 기초 체력을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 체력과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의 기술을 저희가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속도, 그래서 쉐도잉 읽기, 지문 읽기를 해서 컴퓨터로 저희가 다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 수능 영상 저희가 이제 리스닝과 스피킹, 라이팅의 모든 과목이 중등에서도 다 골고루 배분되어서 들어가져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스토리 문장, 짧은 글 포함해서 저희가 있고요. 중등 과정에서 짧은 글 포함해서 이제 긴 글까지 프랩해서 순차적으로 영역별로 이제 되게끔 시스템이 삼성영어 그 본사에서 만들어진 교육팀에서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목표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1등급, 즉 90점 이상을 확보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변의 고등학교의 고1 성적 분포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A가 아까는 뭐 40%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 20%에서 25% 일반적인 학교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네,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저희 통합구도 이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요 A에 대해 해당하는 20%가 등급으로 따지면은 어머님 아무리 잘해도 그냥 3등급이에요. 그리고 아차 싶으면은 4등급이에요. 가장 많은 분포가 학생들의 분포가 4, 5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중학교 때 정말 잘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정말 열심히 되고 잘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온다 하면 다 요 3, 4등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근 저희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누리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이제 현황인데요. 일반고에 가는 학생이 거의 한 80% 수준이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자율고 해서 꾸준히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뭐 서울예고, 특성화고인 디자인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한 명씩 꾸준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는 이제 학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여자학교 같은 경우는 잠실 여자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가고요. 남자들은 이제 배명고등학교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순차적으로 가락고등학교
그리고 조금 뭐 정신 여자고등학교에서 이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사고도 한 명 한두 개씩 다 꾸준히 있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요 잠실여고와 요 계명고와 요 가락고의 입결이랑 뭐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잠실여고의 졸업 진로를 보시면 전체 학생 수에서 한 50% 가까이가 4년제 대학교를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8% 거의 28% 가깝죠. 요거 합하면 거의 한 70%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자, 입결을 보시면은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가 거의 비슷하죠. 반반이라는 거. 보시면 학생 수가 거의 아까 한 250명 내외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합격생들의 수를 보시면 한 58명. 되게 많아 보이시죠? 이거는 중고 합격생과 재수생 또는 지방 캠퍼스를 포함한 학생 수입니다. 어머님께서 시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보시면 학교별로 보시면 모든 학생들 다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 실제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대략 여기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여기 다 합격하고요. 연고대 합격한 학생들은 다 합격해요, 어머님. 그래서 한 반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많으면 60%, 70%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여기가 좀 정시 학생들이 지금 많죠.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고등학교. 아까 잠실여고가 한 70% 정도 수준이었어요. 전문대까지 합하면. 계명고는 54%, 전문대 10% 해서 한 65%니까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제 입결을 보시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고3 학생이 282명 중에서 작년 입결 결과 87명. 아까 그 150 몇 명, 156명에 비하면 이제 한 반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실제 학생 수는 이거보다는 반 정도, 다 50명 정도 내외. 그러면은 280명에서 50명 내외니까 25% 정도 수준이 4년대 플러스 정대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이 학교는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여기가 이제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로 성적으로 가서 가는 학생이 아니라 학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학종이나 이제 상위권 학생의 몇 명에 해서 이게 수시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가락고등학교. 대학교가 4년대가 36%, 전문대 포함해서 한 60% 정도니까 그리고 전문대 비율이 굉장히 많죠. 네, 진학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시면 매년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이 학교가 사실 서울대가 꾸준히 한 명씩 있고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포함해서 요거는 이제 학생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수시로 서울 소재대학교가 60명. 아까 한 158명 잠실여고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 외 4년제 대학교 다 포함해서도 이제 139명인데 전문대 포함인데 실제로 등록 인원이 68명이에요. 요 139에서의 실제로 등록 인원이 중고학생 재수생 빼고 68명이니까 비율 대충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교가 36명, 68명 중에 36명이고 그 외에 4년제 대학교가 32명, 네, 그렇게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 비율은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에 기타에 이렇게 한 38%, 33%, 33%, 기타에 한 30%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물론 저희들의 목표는 요 안에 들어가서 인서울을 하는 게 당연히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방학 특강 다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어머님. 근데 보시면 이렇게 34%가 기타에 있는데 과연 이 기타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해외는 해외라고 나와요. 해외 정도 나와요. 대학교에 포함돼요. 물론 여기서도 그러니까 합격을 했지만 재수한 학생도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재수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6개 다 합격이 안 됐으니까 재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죠. 이 기타 학생이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어머니 오늘 해보셔야지 돼요. 정말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어느 고등학교인지 잘 안 보실 때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에 입결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보시면 뭐 홍익대, 성균관대, 연대 쭉 해서 한 25등까지는 뭐 홍대, 숙대, 아주대까지 다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생 여기에 정원은 한 200 정도 됩니다. 200명. 60명, 67, 360한 100,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중에서 50명이 거의 인서울에서 약간 경기권까지 이렇게 잘 갔죠. 3년대. 과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건축학부, 사회학부, 뭐 실내 건축, 목조 디자인, 뭐 멀티미디어학과 이런 과가 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카톨릭대, 서경대, 대진대, 수원대, 경기권 이렇게 갔고요. 경기권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총 이렇게 요 정도 학생이 이제 지방에 있는 약간 조금 학교 영어를 말하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쓰기 그런 능력을 저희가 키우도록 하는 게 교육 철학이고요. 한 가지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 있죠. 이거는 어머님 주관식입니다. 절대평가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변하실 분.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교육을 줄이려고. 또 다른요? 시험 위주의 그 영어 공부를 그만하는 게 시험 위주. 근데 시험은 보잖아요. 애들이 네. 문제풀 스킬만 영어 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스킬만 안 돼. 시험 위주의 또 실사용을 높이려고 하는 과다하게 굳이 1점 맞으려고 하지 않고 실사용 능력을 너무 그러니까 시험 위주로만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술형 그러니까 문법보다는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이제 그 절대평가된 이유는요. 모두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어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누구보다도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내가 사용 능력을 키워서 어떤 사용 능력, 일정 사용 능력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꼭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 정책상 언어를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만 갖춰지면 절대평가로 해서 지금 매겨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지금 제2외국어인 중국어나 다른 것도 2024년부터는 같은 방향으로 절대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한국사 같은 경우도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 식으로 패스하잖아요.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가는데 요거는 이제 수능 접수 인원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가 거의 한 46만 명에서 지금 35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죠. 거의 10만 명이 11만 명이 줄었어요. 물론 이 사실을 보면 어머님들께서는 내가 아이가 대학교 가기는 쉽겠구나. 네, 맞습니다. 대학교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교는 누구나 다 가고 싶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지금 재수생 인원의 비율을 보세요. 24%, 거의 25%죠. 줄질 않아요. 이 비율. 그래서 총 학생 수가 이제 4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상위권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한 몇 프로가 될까요? 이번엔 선물을 주세요. 숫자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어머니께 자, 몇 프로? 여기 이건 지금 이 중에서 전국에는 대학교 말고요. 인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의 학생 수는 요 인원의 46만 명의 몇 프로에 해당될까요? 네. 4%. 또 5%? 5%. 여기요. 10%. 네, 답 나왔습니다. 3%.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자, 요거는 참고로 전체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고요. 30만 명이니까 뭐 우리가 지금 46만 명 중에 어딘가에는 갈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전국에. 자, 48만 명. 거의 11%? 누가 10% 말씀하셨죠? 네, 여기 선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울, 인서울의 15개 대학교는 44만 8천 명, 거의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수도권 20개
특기대학까지 합해도 이제 한 20% 정도, 한 25% 정도 많으면 그런 수준의 학생이니까 전국 학생 수 기준으로 내 아이가 상위 10% 안에 들어야 인서울 15개 대학이고요. 25%나 25% 안에 들어야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삼성정원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어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다른 학습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기본 학습량 외에 학생별 개별 역량에 따라서 사실 선생님들이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선생님들은 학습의 조력자로서 저희가 개별 상담을 매월 하거든요.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학습량을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학습 태도로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며 학습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학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즐겁게 와야 돼요. 처음에 학원을 선정할 때는 어머님들께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보고 일단은 오십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꾸준히 끝까지 다니는 것은 결국 아이와 담임 선생님 간의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는 일단 면학 분위기를 할 때 이제 특히 과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학원에서 학습이 80%, 과제가 20% 수준으로 해서 학원에서 집중적인 학습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야 될 과제를 저희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가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제가 부담이 없지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거 잘 구분하세요. 과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습 위주의 과제이고 단어 학습 정도의 저희가 아이들이 학습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다니려면 결국은 담임 선생님과 코드가 맞고 담임 선생님과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저희는 학생과 담임 선생님 간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의 매니저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수 1대1 학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사춘기 고민이 많을 시기에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그리고 학생과 담임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슬럼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월 교재 선정에 있어서 제가 모든 학원생들의 레벨을 직접 제가 체크를 해서 담임 선생님과 코업해서 저희가 이제 교재 선정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중2부터는 내신이 들어가죠. 하지만 중1도 학교에서 시험은 안 보지만 내신을 합니다. 평가를 다 하고 ABC도 다 평가를 하고요. 중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제로 일단 단원평가 같은 경우 과제로 내주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2부터는 내신 기간에 학교 진도에 맞춰서 평소에는 과제로 문법 같은 걸 챙기고 문법과 어휘 같은 거를 미리미리 암기하기 저희가 시키고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학년별로 간편성을 해서 내신 대비에 들어가고 있고 주말에도 직전일에는 이제 주말 공강까지 해서 아이들의 시험에 차질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